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박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kg 바 1200만원 갈 수 있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29년도 이전에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략적인 10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이슈 체크까지 함께 하면서 은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 이후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큰 폭의 하락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화 흐름을 밟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계는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원 물가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과 은 가격은 결국에 통화가치 하락으로 발생되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이 영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물가가 내려가는데 왜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겠죠. 인플레이션은 고점 대비 미국은 5.4%, 유로존은 마이너스 7.7%, OECD는 마이너스 4.5%가 하락한 모습이며, 근원 물가는 미국이 마이너스 2.5%, 유로존 마이너스 1.5%, 영국이 1.0%, G7이 마이너스 1.4%, OECD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면은 금하고 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이면을 봐야 됩니다. 현재 부채 문제는 결국에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드러나고 부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은행 시스템적 리스크로 연결되면서 결국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통화 발행을 단행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온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은 금과 음이 가장 높게 올라간 시기가 이렇게 부채 문제가 높게 올라온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하고 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통화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금하고 은 가격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일단은 더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은 가격 1분 캔들 흐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한번 이 구간에서 살짝 이탈한 모습에서 같이 말아 올리는 캔들이 관측되고 있고요. 이 주황색 레벨이 지난 2011년도의 최고점, 이 부분의 저항 레벨인데요. 이 구간만 돌파가 나온다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장에서는 30불은 거뜬히 돌파를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23불이니까 30불 돌파 훌쩍 넘어선 35불까지는 일단은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조심스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 차례 조정 닫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값 차트 같은 경우, 그래서 컵의 핸드 패턴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손잡이 부분까지 완성이 다 되었다. 그래서 컵의 모양, 손잡이 모양 이제 완성되면서 갈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 메인 저항 트렌드, 이 레벨을 돌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항 레벨이 있죠. 34, 36불 이 레벨의 저항 레벨에 한 번은 닿을 수 있겠는데 결국 이 구간마저도 다 돌파를 할 것이다. 뭐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요소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과거에도 은값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이렇게 봐도 실험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월봉 캔들 선상에서 이쁜 모양 흐름 지켜주면서 가르친 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월봉 캔들 한 소폭의 음봉으로 시작했지만 하락에 대한 개까지 내어주면서 상보로 올라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이번에 돌파할 겁니다. 저는 돌파할 거라 보고 있고,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제 금값은 2,400불 단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 발생되고, 그 이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 최종 목표가 5,000불을 2029년도 이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금이 한번 대세 트렌드를 밟게 되면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사기보다는 쌓일 때 지금처럼 싼 시기에 쟁여놓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느긋하게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 주봉 캔들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잘 지켜내줄 흐름 그리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온 장세에서는 충분히 금가격도 이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점 돌파 나오면 더 시원한 상승세는 우리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커머셜 스왑들과의 숏포지션 움직임은 굉장히 요즘에는 작동이 안 하고 있어요. 얘네들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준비가 다 마쳤기 때문에 이미 실물 은행 보유를 굉장히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이상의 이런 롱 계약, 숏 계약 이걸로 장난질은 안 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얘네들은 가격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올라갈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비쌀 때 숏을 치고 쌀 때 롱을 치면서 위아래로 닦아먹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상승 트렌드를 밟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연장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은값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 나왔을 때 딱 포착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후부터 상승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우상향 트렌드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장세에서는 이 저항 레벨을 돌파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다. 자, 이런 얘기를 항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트위터 내용을 보니까 페드와 같은 중앙은행은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화폐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지 말고 차라리 금과 은, 그것도 아니면 비트코인 사서 돈을 지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통화가치 하락으로부터의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킹월드 뉴스. 자, 여기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중국이 마침내 통화를 금에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이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양극화 현상도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쟁과 전염병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 사태 이후에는 부채 지출이 증가하고 GDP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됐더라. 이럴 때 가장 지킬 수 있는 게 금과 은이고요. 국채 공급만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시작된 이후로 현재는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채를 통해 발행한 부채가 5배가 증가한 거고요. 즉 25조 달러 이상의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부실 부채로 인해서 은행 시태점 리스크까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과 은의 슈퍼 사이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은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난 50년간 데이터를 봐도 은 가격은 지난 상승세 대비 절반 가격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은 가격은 매우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과 은 어떤 것을 사면 되냐, 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아시아골드 브랜드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금 제품들도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은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투자용 진공 실버 1kg 바 이걸 하고 있고요. 현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은 소폭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은, 미국 시세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를 다시 한번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kg 바 이게 할 때도 되게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시장에서도 이 제품이 가장 많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시아골드 실버바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한동 가격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 시세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금 한돈에 100만원 2029년도 이전에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